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파표 수학 두 번째, 지금 2월 초니까 그 이전에 제가 많은 영상에서 선순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독서 습관을 잡아주면 책에 대해서 친근해지고, 그리고 오래 앉아있는 습관이 들고, 활자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머릿속에 정리하는 습관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면 나중에 수학을 처음 시켜도 얘네들이 앉아있는 것도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집중력도 이제 꾸준히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연산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고, 그래서 거기서 조력자 역할만 하면 선순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고, 이 자동으로 얘네들이 굴러가게 되면 되게 편한 거죠. 더 싸울 일도 없고 그냥 알아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니까. 자, 이런 선순환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악순환에 빠진 부모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첫 고리가 안 맞다 보니까 계속해서 악순환에 이제 가까이 가는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제가 아들을 이게 같이 가르쳐 보니까 그 악순환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제 아들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이 놀고, 그리고 이제 독서 습관을 못 잡고 계속 놀기만 하고 운동만 하고 예체능만 하고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한 달 동안 시켜 보니까 이게 확연하게 이제 차이점이 눈에 띄는 게, 제가 이제 위에 자녀들이 두 명이 더 있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했던 속도나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시키니까 교재에 나가는 속도가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5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위에 자녀들이 독서 습관이 잘 잡힌 자녀들이 이렇게 진도 나가는 거에 비해서 진도 나가는 속도가 5분의 1 정도 느리다. 그러니까 거의 5배 느린 거죠. 5배. 그러니까 진도가 거의 안 빠져요. 안 빠지는 이유가 집중력이 이제 너무 안 되고, 두 번째가 연산이 굉장히 안 돼요. 그러니까 연산이 안 되는 게, 연산을 안 시켜도 학습 능력이 돼 있는 학생들은 연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금방 알아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학습 능력 자체가 형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연산에서 계속 실수가 나고 막히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산에서 많이 어려워하니까 질문들이 많고, 전체적으로 느려지고, 그리고 조금 하면 쉬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악순환이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 악순환을 계속 악순환으로 갈 거냐 아니면 선순환으로 갈 거냐에 이제 그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어쨌든 교습자인데, 교습자인 저와 이제 이제 공부를 하는 아들과의 그 관계 혹은 방식이 잘 껴맞춰져야 이후에도 이런 악순환이 극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재수행이나 고3까지 가르쳐 봤으니까 좀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있을 때, 일단 상태가 이러니까 처음에 중요한 거는 잘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는 게 중요하다. 공부를 한다라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을 앉아서 이렇게 하고 습관을 기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가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일단은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는 것 자체에 집중해서 일단 계속 하게 해야겠다. 습관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렇게 차근차근 하다가 전체적인 독서 습관도 안 돼 있어서 많이 힘든데 독서도 이제 조금씩 시키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는 도서관에 데리고 가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 안 가려고 하는데, 몇 번 누나들은 항상 보내달라고 해서 많이 가는데, 이제 아들은 이제 안 간다. 친구랑 놀겠다. TV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안 가는데, 이번에도 이제 한번 데려갔고, 중고 서점 데려가서 책도 이제 사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공부는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거에 집중해서 이제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머님들이 이제 자식들 가르치면 그런 유혹이 많이 느껴질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첫째랑 둘째 할 때는 많이 못 느꼈는데, 셋째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못하잖아요. 다 못하고 질문도 많고 계속 실수하고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 이렇게 하기 싫어서 대충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고 뭔가 알려주고 정리해주고 그러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저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의식적으로 내가 가르쳐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 가르쳐주고
몇 개 좀 지문하면 그거 좀 잡아주면 그 다음 거는 너가 해봐라. 이게 잘 안 되더라도 본인이 혼자 하게끔. 그래서 대충 풀더라도 일단 냅두고, 그리고 잘 못하더라도 냅두고, 질문하면 잠깐 가르쳐주고 또 하나 가르쳐주면 너가 한번 해봐라라고. 정확히 모르더라도 냅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어렸을 때 공부라는 것은, 이 공부라는 행위는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걸 굉장히 머릿속에 주입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는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엄마든 아빠든 혹은 선생님이든 그런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조금 도와주는 사람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되다 보면 계속 아이들이 뭔가 배울 때는 누군가 가르쳐줘야지 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계속 가르쳐주기를 바라고 계속 모르니까 혼자 할 수 없다라는 형태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계속 옆에서 붙어서 24시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고 지켜보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안점은 첫 번째는 그냥 하는 것에 집중해서 습관 만들기, 잘하지 못하더라도 습관 만들기, 고3까지 가는 장기 레이스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역시 고3까지 가는 장기 레이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것이다.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걸 심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더라도 혼자 하게 냅두고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조금 도와주고 도와줄 때도 의식적으로 제가 좀 참으면서 이 정도만 도와주고 너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좀 오래 걸리고 그러더라도 좀 냅두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하나씩 하게끔. 근데 이제 그게 의식적으로 조금 참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다 가르쳐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원리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좀 참고 버티면 또 얘가 이제 해서 또 해나갑니다. 어느 정도는 해나가고 그게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교재는 물론 안 시키고 있어요. 연산교재는 저는 이제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산을 못하는 친구적 아들이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나 학습 능력이 없으니까 연산을 모르지만 모르면 질문할 때마다 조금 가르쳐주면서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본인이 좀 더 생각하게 냅두고 그러니까 쉬운 방법, 쉽게 하는 방법을 빨리 안 가르쳐주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지가 뭐 손가락을 이용하든 머리를 쓰든 뺄셈을 잘 모르면 덧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뺄셈을 하든 나눗셈을 모르면 곱셈을 생각해서 그거의 역연산으로 나눗셈을 하든 냅두는 거죠, 그렇게. 머리를 자기가 써보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두뇌가 개발되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정리정돈해서 가르쳐주는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터득하고 나가고 그럴 때 좀 도와주는 거니까 제가 도와주고 싶은 욕구가 많고 그러지만 꾹 참고 최대한 본인이 혼선이 되고 정리가 안 되고 그래도 자기가 해야 될 것. 지금까지 그렇게 머리를 체계화시키고 연습시키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금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많이 느려서 원래 계획은 첫째하고 둘째는 보통 제가 1월 달부터 시켰을 때 그때 이제 기본 플러스 응용 교재로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등 교재를 잘 몰라서 그래서 엄청난 양이 많은 거를 끝내는데 아마 2월 달까지 해서 끝냈던 것 같아요. 2달 걸려서 한 학기 과정 끝내고 3월 달부터 최상위 심화 과정을 시켰던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은 지금 보면 이제 사고력 수학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이냐면 이제 똑같이 이제 우리 둘째가 제일 빠른데 그러니까 속도가 첫째하고 둘째는 독서 습관을 똑같이 잘 잡아줬어요. 잘 잡아줬는데 첫째는 제가 4학년 때부터 시켰고 둘째는 3학년 때부터 연년생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시켰는데 똑같이 시켜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둘째는 1년 빨리 했잖아요. 1년 빨리 좀 올바른 방식으로 제가 공부를 시켜서 그런지 아니면 뭐 유전자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봤더니 둘째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첫째보다 속도가 1.5배에서 2배 정도 빨라요. 뭔가 푸는 속도가. 가령 이제 첫째는 5학년 사고력 수학을 푸는데 한 권을 푸는데 거의 한 달 반 정도 걸렸다면 둘째는 한 권을 푸는데 사고력 수학을 한 2주 정도면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같은 경우는 5학년 사고력 수학이 한 8권밖에 없어가지고 8권을 1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시키는데 일주일에 2번씩 시켰는데 지금 2월 초순이잖아요.
2월 초순인데 8권 중에 1권, 2권을 끝냈고 이제 3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면 한 2월이나 3월 달이면 5학년 사고력 수학이 다 끝나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속도를 좀 딜레이 시키고 둘째 같은 경우는 3% 올림피아드나 경시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좀 속도를 좀 늦춰가는 그런 형태로 좀 시켜 나가겠죠. 자, 어쨌든 근데 우리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독서 습관이나 학습 능력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이제는 제가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어머님들이 그런 이제 처음에 선순환을 못 하신 어머님들이 자녀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게 속도가 진도가 안 나가고 그런 마음. 그래서 지금 그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는 12권으로 돼 있는데 3학년께 1권 2월 달인데도 아직 1권은 못 끝냈어요. 1권 못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디딤돌 기본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6단원인가 그러잖아요. 그죠? 6단원이면 제 자녀들은 기본으로 하면 보통 한 달에 이제 지금은 한 달에 한 권씩 끝내는데 지금 셋째 같은 경우는 디딤돌 기본이 지금 2단원인가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6단원 중에. 그러면 1월달 내내 이제 1단원, 2단원 했으니까 아마 기본이 끝나는데 아마 3월달, 4월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월달부터는 저는 이 디딤돌 기본이 끝나지 않아도 최상위를 병행을 할 생각이에요. 기본하고 최상위를 처음부터 이제 복습을 해야 되니까 현행이 들어가니까요.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딤돌 기본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데 우리 셋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은 기본대로 천천히 가면 천천히 냅두고 3월 달에는 학기 시작과 함께 3학년 1학기 이제 최상위를 이렇게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보통 입장에서는 이제 기본도 이렇게 못하고 뭐 사고력 수학도 이렇게 오래 걸리고 연산도 안 돼 있는데 최상위를 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최상위를 시키는 거죠, 자녀들은. 그래서 요렇게 힘들어도 최상위까지 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를 처음 공부를 할 때 심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3월달에 돼서 최상위 이제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는 제가 또 앞바표 수학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